자, 이번엔 이제 우리가 확률 분포 지난 시간에 이제 관찰해서 거기서 이산 확률 분포, 그 다음에 이제 이항 분포까지 지금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이제 다루는 확률 변수, 확률 분포를 씁시다. 확률 분포. 우리가 다루는 전체 확률 분포의 집합이 이렇게 있다고 하면, 이 확률 분포라는 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크게 관찰을 했을 때. 어떻게 두 개로 나눠지냐? 지난 시간에 배운 이산 확률 분포라는 것과 오늘 배울 연속 확률 분포, 이제 이렇게 두 개로 나눠져요. 이산 확률 분포라고 하는 거는 우리 확률 질량 함수라는 녀석을 가지고 그 함수 값이 확률이 되는 이제 곧단 함수였죠. 이제 그런 함수를 가지고 했었고요. 그리고 특히 그 이산 확률 분포 안에 그 안에 별도로 이항 분포라는 녀석이 따로 들어 있었어요. 이항 분포라는 게 뭐였냐면 독립시행을 n번 반복하여 r번 발생하는 녀석을 발생 횟수를 확률 변수로 가지고 있는 그런 이산 확률 분포를 이항 분포라고 했었고요. 그렇죠? 그 이항 분포는 바이노미얼 디스트리뷰션 해가지고 b n, p 이제 이렇게 썼던 녀석이 있었습니다. 그치? 이걸 가지고 뭐 평균은 np네, 뭐 분산은 n 곱하기 p 곱하기 1-p네 하는 요딴 것들이 있었죠. 그쵸?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연속 확률 분포라는 걸 할 건데, 이제 이건 어떤 상황이냐? 확률 변수가 어떤 구간에 속해 있는 임의의 실수일 때를 관찰을 하는 겁니다. 구간 안에 속해 있는 임의의 실수일 때. 봐봐, 뭐 이런 거예요. 룰렛이 하나 있어요. 룰렛 뭔지 알죠? 그쵸? 룰렛이 있어서 바늘이 있어서 무슨 뭐 이렇게 막 바늘이 이제 가리키는 방향이 내가 이렇게 뭐 룰렛을 돌려서 당첨된 지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바늘이 하나 있을 거 아니야. 그치? 바늘이 하나 딱 있어요. 여기 기준이라고 합시다. 여기 기준. 기준으로 반지름이 일자리인 그 룰렛이 있습니다. 내가 여기서 바늘을 여기 손가락으로 이렇게 이렇게 치면 바늘이 뺑뺑뺑뺑뺑뺑 돌다가 어딘가 근데 탁 쓰겠지, 그치? 오케이? 그러면 이 바늘이 설 수 있는 위치를 확률 변수라고 한다고 하면, 그 확률 변수는 어디서 어디까지 가능하냐? 여기를 기준을 그냥 0이라고 잡아볼게. 이 위치를 0이라는 지점부터 요 원주 위에 모든 지점이 연속적으로 다 가능하잖아, 그치? 그러다 보니까 이 바늘 끝이 향하는 지점을 확률 변수로 한다고 하면, 이 확률 변수는 0부터 여기를 0, 기준을 0으로 잡으면 요 한 바퀴 둘레가 2파이가 되겠지, 그치? 2파이가 될 겁니다. 이 확률 변수는 지금 0부터 2파이까지의 모든 실수값을 가질 수 있을 거야. 그치? 이해됐어요? 여기 0이라고 하면 여기서부터 요 한 바퀴 위에 임의의 지점을 확률 변수로 가질 수 있으니까, 요 반지름 길이가 1이라고 하면 요 한 바퀴 둘레는 2파이잖아. 그치? 그렇기 때문에 0부터 2파이까지 임의의 실수를 또 가질 수 있겠지. 이해돼? 이해 안 돼? 시계가 있어요. 0, 1, 2, 3 이렇게 찍혀있는 시계가 있어. 내가 바늘을 땀 튕기다 막 돌다 어디 딱 쓸 거 아니야. 그 쓴 지점을 확률 변수라고 생각을 한다고 하면, 오케이? 그 값은 0부터 2파이까지의 어떤 값이든 다 가질 수 있는 거겠지, 그치? 그래서 얘는 이제 모든 실수를 확률 변수로 이렇게 가지고 있다 보니까 뭐가 불가능해? 기본적으로 확률 분포표라는 걸 작성하는 게 불가능해. 왜? 확률 분포표 해서 이때 x 확률 변수와 그때 확률 처음 0 딱 썼어. 뭐라고 쓸 거야? 그 다음 거. 0 다음 숫자가 뭔가 내가 있다고 해봐. 있어서 내가 쓸 수 있다고 하더라도 썼어. 이거 무슨 뭐 밤새 써야 돼, 그치? 지구 멸망할 때까지 써도 다 못 쓴다고, 그치? 그러니까 애초에 표라는 걸 작성하는 게
불가능하겠지, 그치? 이제 그래서 사실 얘도 교육과정이 이제 바뀌면서 좀 많이 축소되어 있는 개념들이 있는데, 그래서 무엇을 좀 도입을 하냐면 확률 밀도 함수라는 걸 도입을 합니다. 내가 지훈이가 저번에 저거 왜 질량이라고 하고 저거 왜 밀도라고 해요? 내가 그래서 내가 엄청 인터넷을 찾아봤거든. 근데 여러 개의 얘기들이 있더라고. 되게 여러 가지의 얘기들이 있던데. 어떤 사람들은 이래서 얘는 질량 함수고 이래서 얘는 밀도 함수다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도 있어. 그냥 이렇게 영어를 한글로 해석하면서 해서 나타나는 그런 표현의 차이이다. 그냥 그 뭐 매스라는 단어가 이제 뭐 밀도라는 뜻도 있지만 무슨 뭐 이런 뜻도 있어서 몰라. 복잡해서 안 읽어봤어요. 어쨌든 뭐 그런 뜻이 있대요. 모르겠어 나도 잘. 내가 어디서 통계를 전공을 한 사람을 찾거든. 내가 물어볼게, 알았지? 우리 학원엔 통계를 전공한 선생님이 없더라고. 그 이렇게 보통 이제 1학년 때 수리 통계 갖고 뭐 보통 다 이런 식의 학부로 들어가서 2학년 때 자기 전공을 선택을 하거든. 자기 전공을 수학으로 할 건지 통계로 할 건지 보통 이렇게 큰 틀에서 이제 선택을 하는데, 통계로 한 사람들은 학원 강사 많이 안 합니다. 통계 파트 선택한 사람들은 대부분 다 금융업 취직을 희망하는 사람들. 수학을 선택하는 사람들은 뭐냐면 별 생각 없는 사람들. 그냥 뭐 취직 이런 거 별로 걱정 안 하고 그냥 고등학교 때부터 수학이 그냥 좀 재밌었거든. 그래서 그냥 모르겠어요. 그냥 먹고 사는 건 뭐 나중에 얘기고 좀 더 배워볼까? 그냥 이런 사람들이라서 먹고 살 게 없어가지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학원 강사를 많이 하나? 통계는 나도 너무 어렵더라고. 근데 어떤 학교 다닐 때 다른 과 다니는 친구가 무슨 뭐 통계 뭘 배우는데 뭐 알려달래. 그래서 한번 뭐 질문이나 해봐 했는데 뭐 전혀 모르는 소리들이 막 엄청 많더라고. 살면서 처음 들어보는 그런 얘기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몰라요. 자, 그냥 그런가 보다 하세요. 자, 그럼 이 확률 밀도 함수가 뭐냐는 알아야지. 대신에 확률 밀도 함수의 정의는 뭐냐면, 이 주어진 구간 안에 어떤 구간 내의 모든 x에 대하여 첫 번째 fx가 반드시 0 이상이고요. 함수값은 언제나 0 이상이고요. 함수값이 음수가 되지는 않습니다. 함수값이 0 이상이고, 두 번째는 사실 이제 원래 정확히 표현하면 이런 건데, 정적분이라는 걸 써서 표현을 해야 하는데, 정적분이라는 개념 자체는 아직 뭐 여기서 모르는 친구들도 있으니까 구간 내 전체 x축과 그래프 fx와 x축 사이의 넓이가 1, 2 되는 요런 이 두 가지 조건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함수를 뭐라고 하냐? 확률 밀도 함수라고 부르자라고 합니다. 오케이? 뭐 구간이 어딘가 정해져 있어요. 구간이 어딘가 A부터 B까지라고 해봅시다. 어떤 구간을 A부터 B까지 이렇게 정해져 있을 때 첫 번째 조건은 함수값은 전부 다 0 이상이고요. 두 번째는 여기서 여기까지 요 전체 넓이가 항상 1, 2 되도록 하는 요런 함수를 확률 밀도 함수라고 한다 이겁니다. 오케이? 요런 두 가지 조건을 동시에 만족시켜야 하고요. 그러면 이게 어쨌든 연속된 실수값이기 때문에 특정 지점에서의 확률은 언제나 빵이 됩니다. 오케이? 특정 지점. 예를 들어 시간이라는 건 있잖아. 분명 시계가 돌다 보면 하루에 1시가 되는 순간은 그러니까 딱 12시 정각부터 그 다음 12시 정각까지 1시가 되는 시점은 딱 한 번 있을 건데, 그치? 근데 그 시간이라는 건 계속 연속적으로 흐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1시가 될 확률을 구해보자 라고 하면 그 값은 0이어야 된다는 거지. 이해되니? 있긴 있는데 0이라고. 그쵸. 존재는 하죠. 그렇잖아. 1시가 되는 순간이 있잖아. 오케이? 근데 내가 어떤 시간을 하나를 선택한다라는 이런 개념이 없는 거지. 오케이? 말 그대로 연속적이기 때문에 얘가 있는 순간은 그냥 찰나가 되는 거야.
그래서 그냥 쭉 흘러가는 녀석. 마치 이런 데서 조금 모순이 생기는 것들이 있는데, 우리 다트를 던져서 요 점에 맞출 확률 얼마겠어? 제로. 우리가 실제로 이런 모양의 다트에 여기다 점을 이렇게 찍어 놓고 다트를 던지면 그건 0이 아니야. 왜냐면 우리가 실제로 다트를 그려놓고 다트에 점을 찍어 놓는다라는 건 이 점에 작지만 면적이 존재한다고. 그래 안 그래? 근데 우리가 수학에서 얘기하는 점이라는 건 면적 뭐 이런 게 없잖아. 그렇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 점을 맞출 확률 얼마겠어? 0인 거지. 수학적으로 따져봤을 때. 오케이? 마치 봐봐. 그래서 이 연속된 수직선 안에 0부터 1까지 모든 실수가 있는데, 오케이? 이 중에 한 지점을 탁 골랐을 때 그 값이 정확하게 2분의 1에 있을 확률은 제로다 이거야. 오케이? 다른 거 그냥 다 찍어 다 0인 거예요? 다 0이죠. 그럼 다 더하면 0이에요? 아니지. 그러니까 이 순간의 값을 몇이다, 확률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다만 우리가 여기서부터 예를 들어 2분의 1부터 4분의 3까지 중에 한 점 위에 이 사이에 점을 찍을 수 있을 확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지. 오케이? 왜 어떤 값을 찍으면 그 값이 얘랑 얘 사이에 있다 없다라고는 명확하게 논할 수 있잖아. 그렇지? 그래서 순간에서의 확률은 존재하지 않고요. 항상 구간에서의 확률만 존재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구간에서의 확률은 어떻게 구하는 것이냐? 만약에 어떤 확률 밀도 함수가 요놈에서 정의된 확률 밀도 함수가 있다고 해봅시다. 이렇게 막 아무렇게나 생겼어요. fx가 있고 여기가 1, 여기가 3이라고 하면 얘를 확률 밀도 함수라고 한답니다. 그럼 확률 밀도 함수라고 한다는 말 자체가 함수값은 전부 다 0 이상이고 여기서 여기까지 넓이는 1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얘기여야겠지. 그치? 그때 우리가 뭐 이런 걸 구해보래. 어떤 확률을 구하래. 뭘? 2분의 3 이상 x가 뭐 2분의 5 이하일 확률은, 그러면 이제 요때의 확률이 얼마가 되는 거냐? 여기에 2분의 3이 있고 여기에 2분의 5가 있어서 요 사이의 넓이가 요 2분의 3 이상 2분의 5 이하일 확률이 된다는 겁니다. 오케이? 2분의 3 이상 이 넓이를 확률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률로 갖는 함수예요. 요렇게 기억을 하고 있는 게 편할 거예요. 그럼 넓이를 확률로 갖고 있는 함수라고 하면 이런 생각이어야 되잖아요. 우리 확률의 총합은 항상 얼마야? 1이기 때문에 전체 넓이가 당연히 얼마가 돼야 된다? 1이라는 조건을 만족을 해야 한다는 거죠. 오케이? 기하적 확률의 그냥 일부분이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기하적 확률의 일부분. 기하적 확률이라는 게 전체 넓이분에 해당되는 넓이를 확률로 갖고 있는 건데, 그 중에서 만약에 전체 넓이가 1인 기하적 확률들은 그 해당 부분의 넓이가 바로 해당하는 영역에 들어갈 확률이 되는 거겠지. 그치? 이 정도로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함수가 무슨 뭐 확률 밀도 함수일 때라는 조건을 보고 함수에 미지수가 들어가 있고 그 미지수를 찾는 방법은 언제나 이 x축 사이의 전체 넓이가 1이 된다라는 이런 아이디어를 빌려와서 문제를 풉니다. 자, 어디 보냐면 5단원에 빰빰뿜빰뿜빰빠빠뿌빠뿌빠 어디 연속 확률 변수 얘기가 어디 있는데, 그쵸, 여기 있네. 확률 밀도 함수의 성질. 봐봐. 확률 밀도 함수의 성질이라고 해서 나오는 문제들은 뭐냐면, 얘가 417번 보면 주어진 범위는 2 이상 4 이하라고 주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확률 밀도 함수가 된답니다. 얘가 그때 fx가 2k의 x 빼기 1이어서 뭐 기울기가 양수일지 음수일지 모르겠지만 얘는 1,0을 지나고 있죠. 그쵸? 근데 1,0을 지나는 녀석이니까, 그리고 2부터 4까지는 함수값이 항상 양수여야 되니까 1,0에서부터 그래프가 지금
이렇게 생겨가고 있는 거고요. 그 중에 뭐 2가 이쯤 있고요. 뭐 4가 이쯤 있을 때 이 부분이 확률 밀도 함수의 정의역이 된다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확률 밀도 함수가 정의된 구간, 여기서 여기까지의 넓이가 얼마가 돼야 된다? 1, 2 돼야 된다라는 거지. 그치? 여기서 여기까지 이 넓이가 1이 돼야 하기 때문에 이 성질을 이용해서 이 K 값을 찾아주자는 거죠. 오케이? 우리 예를 들어 우리 사다리꼴의 넓이 어떻게 구하는 걸로 알고 있어? 사다리꼴 넓이. 사다리꼴 넓이는 윗변 더하기 아랫변 곱하기 높이 우리 나누기 2라고 이렇게 알고 있잖아. 그치? 이 녀석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뭐냐면 우리 이런 거 배워봤을 거야. 이런 사다리꼴이 하나 있을 때 뭐 직각이든 아니든 평행 사다리꼴이 하나 있을 때 중점 잡고 중점 잡아서 이렇게 연결하면 얘도 이제 평행하다 정도 알고 있죠. 그쵸? 그럼 요 길이를 A라고 하고 요 길이를 B라고 할 때 요 길이가 얼마가 될까요? 얘가 2분의 A 더하기 B거든. 이게 바로 요 녀석이야. 2분의 윗변 더하기 아랫변. 그치? 그러니까 거기다 뭐 하면 돼? 이 길이 곱하면 된다는 거죠. 오케이? 사다리꼴의 넓이라는 건 그럼 요 한가운데 3이라는 값이 있어서 요 길이랑 요 길이를 곱한 게 사다리꼴의 넓이가 된다는 겁니다. 그쵸? 그쵸? 여기가 윗변 더하기 아랫변 나누기 2잖아. 그치? 거기다 높이를 곱하는 거죠. 요 길이는 얼마야 그럼? 2구요. 그쵸? 요 길이는 얼마야? 여기다 3을 대입한 값이겠지. 그치? 3을 대입하면 4K가 돼서 요 사다리꼴의 넓이는 둘이 곱한 8K일 건데 얘가 1, 2 돼야 하므로 내가 찾는 K 값은 얼마다? 8분의 1이다. 뭐 요딴 문제가 돼 있다는 겁니다.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X축, 함수 fx와 X축 사이의 넓이가 1이다 라는 겁니다. 이걸 이용해가지고 변수를 찾는 거고요. 그래서 그 다음 문제도 뭐 연속확률 변수에서의 확률을 구하세요 라고 하면 해당되는 부분에 뭐 여기부터 여기까지의 넓이를 구해주면 된다 이고요. 좀 전에 얘기했지만 어떤 순간의 확률은 제로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서 어떤 확률 밀도 함수에서 이런 확률을 구하라고 할 때랑 봐봐 이런 확률을 구하라고 할 때랑 순간의 확률은 제로이기 때문에 이런 확률을 구하라고 할 때 확률이 변하지 않습니다. 오케이? 등호가 있든 없든 이 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무시하고 풀면 돼요. 알았죠? 그냥 무시하고 등호가 있어도 있는 것처럼 없어도 있는 것처럼 아니면 있든 없든 그냥 다 내가 없는 게 편한 것 같아. 그럼 맨날 없는 것처럼 풀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자 그러면 궁금하잖아. 도대체 이 확률 밀도 함수에서 평균 분산 표준 편차는 어떻게 구하는지. 오케이? 평균 분산 표준 편차는 어떻게 구하는지. 혹시 자 봐봐. 어떤 이런 구간에서 정의된 확률 밀도 함수가 있어요. fx가. 그럼 이 두 가지 조건을 만족을 한다는 얘기 알았지? 우리 그래서 이 넓이를 우리 사실 이걸 안 배운 친구들도 많을 텐데 이 넓이를 구하는 방법이 어떻게 되냐? 정적분이라는 걸 이용을 합니다. a부터 b까지 fx, dx 이제 요딴 식으로 쓰는데 이게 a부터 b까지 요 함수를 정적분을 하세요. 이제 요런 표현이거든. 그냥 뭐 몰라도 돼. 지금부터 잠깐 동안은 그냥 교육과정에 없는 얘기를 할 거야. 알았지? 지금부터 잠깐 동안 교육과정이 없어. 이 책에 문제가 없습니다. 자, 이게 fx 그래프가 x축 위쪽에 있을 땐 요 식이 함수의 넓이랑 똑같다라는 걸 의미를 하거든. 뭔지 몰라도 돼. 진짜 몰라도 돼. 알았지? 얘가 넓이를 의미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그때의 확률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뭐 이렇게 넓이를 구하면 뭐 여기가 알파, 여기가 베타, 즉 P, 알파 이상, 베타 이하의 확률을 구하세요라고 물어보면 이 녀석은 그럼 알파랑 베타 사이의 넓이를 구하는 거니까 알파부터 베타까지 fx의 넓이 식을 이제 요딴 식으로 쓴단 말이야, 그치? 오케이? 그럼 요 연속 확률 변수에서의 평균, 분산. 뭐 표준 편차는 따로 안 쓸 거예요. 뭐 분산만 구하면 루트 씌우면 되잖아. 이 녀석은 어떻게 구할 거냐면 이런 겁니다. 이게 그럼 봐봐. 어떤 의미냐면 얘가 이제 구분구적법이라는 거에서부터 이제 얘가 출발되는 건데 이 녀석의 넓이를 이 공식 자체가 어떻게 유도되는 건지 아는 친구들은 알 거야. 얘를 이렇게 등분을 해서 사각형의 넓이를 구해서 이 사각형의 등분 횟수를 무한계로 늘리는 이런 작업들을 해서 넓이를 구하는 거거든.
사실 몰라. 이런 원리인데 뭐라고? 빠지진 않고 미적분 가면 있어요. 미적분 계정 미적분 저 뒤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과 가는 친구들은 어차피 다 배워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요 녀석은 우리가 봐봐. 평균을 어떻게 구했어? 우리 이산확률 변수에서도 평균을 어떻게 구했어? 확률 변수와 확률을 곱해서 싸그리다 더해줬어. 그치? 확률 변수와 확률. 대신에 여긴 특정한 값이 아니라 어떤 그럼 구간에서의 전체 구간에서의 확률 변수와 그 전체 확률을 싹 다 곱해서 더해줘야 되겠지. 그치? 그럼 지금 요 가로축에 들어가는 요 녀석이 확률 변수가 되니까 이 확률 변수와 그때 구간에서의 확률을 싹 다 더해서 정적분을 하자. 요게 확률 변수에서의 평균을 구하는 식입니다. 원리 자체는 똑같은 거죠. 시그마 리미트가 이제 인테그랄이다라는 거 정도를 알고 있는 친구들, 인테그랄로 변환될 수 있다라는 걸 알고 있으면 얘를 이제 시그마는 뭐 하는 기호야? 더하는 기호잖아. 리미트는 여기서 뭘 쓰는 거야? 더하는 걸 무한계로 늘릴 때 이것 때문에 있는 거거든. 어쨌든 요 인테그랄이라는 기호가 몰라도 괜찮아. 알았지? 그냥 그런가 보다 해요. 알았죠? 이렇게 이제 평균을 구하면 된다라는 거고요. 그럼 분산은 어떻게 구했겠어? 제곱의 평균에서 요 녀석을 평균 m이라고 하면 평균의 제곱을 빼는 식으로 구하잖아. 그렇지? 그럼 제곱의 평균은 어떻게 구했어? 확률 변수 제곱의 평균에서 여기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는 식으로. 아니면 또는 봐봐. 편차의 제곱의 평균. 이제 이런 식으로도 구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확률 변수에서 이제 평균 같은 걸 구할 수 있고요. 요런 아이디어를 이제 어디까지 확장을 시키냐면 저기 이제 요런 면에 무게 중심을 찾는데도 이제 좀 나중에 가면 뭐 배울 수 있어요. 심화 과정, 뭐 미적분 심화 과정 같은 데서 알려줄 겁니다. 미적분 심화 과정은 아니고 정확히 말하면 고3 기하랑 관련된 이제 그 공면에서의 이제 무게 중심이 되는 그 점이나 그 선을 찾는 이제 아이디어들이 이제 요 확률 밀도 함수에서부터 이제 출발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짠짠. 뭐 이렇게 해서 그냥 구한다 정도고 교육 과정에 없는 얘기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면 됩니다. 우리는 이 책에 나와 있는 것들은 정적분을 이용하지 않고도 넓이를 구할 수 있는 그래프만 이 책에는 다 다루고 있어요. 정적분을 이용하지 않고 넓이를 구할 수 있다는 게 뭐 직선의 일부분들은 내리면 뭐 사다리꼴, 뭐 삼각형 이런 도형이 될 거니까, 그렇지? 정적분이고 뭐고 이런 걸 몰라도 충분히 넓이를 찾을 수 있는 것만 문제에 나오겠죠, 그렇죠? 오케이, 문제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우리가 곡선으로 있는 부분은 또 넓이를 우리가 직접 다 구할 수 없고요. 실제로 우리가 적분을 할 줄 안다고 하더라도 적분을 하지 못하는 형태의 식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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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제 이 파트에서도 무슨 개념을 도입을 하냐면 이제 정규분포라는 곧단 개념이 도입이 됩니다. 이산확률 분포에 이항분포라는 녀석이 있었으면 우리 여기 연속확률 분포에는 정규분포라는 녀석이 있어요. 이 역시 뭐냐? 연속확률 변수 중에 연속확률 분포의 한 종류입니다. 수많은 연속확률 분포 중에 분포의 한 종류인데 이 무엇을 그럼 어떤 어떤 연속확률 변수를 정규분포라고 하냐? 되게 특이하게 생겼습니다. 일단 주어진 구간은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무한대까지, 그러니까 이렇게 실수 전 범위에서 실수 전체에서 정의가 되어져 있는, 이거 몰라도 되는데 무슨 뭐 루트 뭐 2파이분의 2파이 시그마분의 1 곱하기 뭐 2에 뭐 시그마분의 뭐 x 마이너스 m에 뭐 제곱 뭐 요따구로 생긴 것 같아요. 분모 2 들어가냐? 여기 2 들어가냐? 여기도 2 시그마 제곱에 뭐 요런 식으로 생겨먹은 함수, 확률 밀도 함수가 딱 요런 식으로 생겨먹은 함수를 정규분포라고 하는데 요걸 당연히 몰라도 됩니다. 알았지? 오케이, 이거 몰라도 돼요. 모든 정규분포 문제에는 정규분포를 따르는 함수, 뭐 요딴 표현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확률 변수가 지금 정규분포를 따르고 있는데 라는 말은 요런 함수를 확률 밀도 함수로 가지고 있는데 라는 얘기야. 알았지? 오케이, 대신에 정규분포는 뭘 좀 기억하면 되냐면
정규 분포는 뭘 기억하고 있어야 되냐면 그래프 개형이 어떻게 생겼냐 하면 그래프 개형이 항상 이렇게 생겨 있고요. 요 가운데를 기준으로 그림이 좀 이상한데 좌우 대칭이고 요 한 가운데 점이 언제나 평균이 되는 녀석입니다. 요 한 가운데 점이 언제나 평균이 되는 녀석이고요. 그리고 요 시그마 값에 따라서 폭이 좀 결정이 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런 거 있었잖아. 표준 편차가 작으면 작을수록 더 고르다, 그치? 그러니까 평균 근처에 오밀조밀 모여 있다라고 했잖아, 그치? 그래서 이제 시그마가 작아진다라고 하면 그러면은 고르지 않다라는 건 골고루 퍼져 있다. 여기저기 다 흩어져 있다지, 그치? 그럴 때는 시그마가 작아지면 그러니까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좀 더 높이가 낮아지고 옆으로 이렇게 막 값들이 퍼져 있습니다. 오케이. 참고로 이 정규분포 곡선은 X축을 점근선으로 가져요. X축과 절대 닿지 않습니다. 반대로 시그마가 엄청 커졌어. 시그마가 엄청 작아졌어. 그러면은 평균 근처로 값이 오밀조밀 모여 있다가 되는 거거든. 그러면 그럴수록 값이 점점 요렇게 평균 근처로 값이 점점 모여 있는 요런 형태의 그래프를 띄고 있겠죠. 그렇죠? 뭐 굳이 외우려고 하지 않아도 고르다라는 말이 시그마가 작았을 때의 그 자료가 평균 근처로 오밀조밀 모여 있다라는 상황이 어느 정도 파악이 되면 시그마의 대소 관계에 따라 그래프가 어떻게 바뀌는, 개형이 어떻게 바뀌는지 정도는 어렵지 않게 찾아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이해됐어요? 이해됐어요? 자, 빰빰빰빰 요딱으로 생긴 요런 함수를 정규분포라고 합니다. 이 정규분포는 왜 도입되는 거냐? 우리가 무엇을 하기 위해 우리의 목적이 두 가지가 있어요. 정규분포에서의 목적. 이 목적이 있는데 첫 번째, 표를 보고 확률을 찾는 정규분포 문제에서의 목적입니다. 어떤 확률을 구하세요라는 걸 우리가 실제로 이 곡선의 넓이를 실제로 구할 수 없기 때문에 수학하는 할아버지들이 다 넓이를 구해서 표로 다 이쁘게 만들어놨어요. 여기서 여기까지 넓이 넓하고 여기서 여기까지 넓이 넓하고 여기서 여기까지 넓이 넓어요. 요딴 것들을 다 해놨다고. 두 번째는 이제 이런 거지. 기준이 다른 자료의 비교를 위해서 합니다. 기준이 다른 자료의 비교. 이번에 국어시험 점수가 학교 평균이 60점이었는데 나는 75점을 맞았고요. 오케이? 평균이 65점이었는데 75점을 맞았어, 나는. 수학시험은 평균이 40점이었는데 나는 50점을 맞았네. 그럼 상대적으로 어느 과목을 더 잘 본 건가요? 요딴 것들을 물어본다 이거예요. 상대적으로 어떤 과목을 더 잘 본 것인가. 평균이 65점인 과목을 평균이 50점인 과목을 65점을 맞았을 때랑 평균이 뭐 예를 들어 40점인 과목을 무슨 뭐 52점을 맞았을 때랑 어느 걸 상대적으로 더 잘 본 것이냐를 이렇게만 보고 비교를 하긴 좀 어려우니까 기준을 좀 맞추는 작업들을 해서 그 기준을 맞춰놓고 비교를 하자라는 건데 그 기준을 맞추는 작업을 뭐라고 부르냐? 표준화라고 부릅니다. 오케이? 표준화라고 불러요. 기준을 맞추는 작업을 표준화라고 부릅니다. 표준화라는 건 뭐냐면 이 정규분포라는 녀석을 또다시 바꿉니다. 뭘로? 표준 정규분포라는 녀석으로 바꿔요. 정규분포도 평균 기준 좌우 대칭 그리고 봐봐요. 함수식을 보면 여기 평균이나 시그마나 이런 거에 따라 그래프의 모양이 조금씩 달라질 거란 말이야. 그치? 식이 조금씩 변하니까. 그치? 오케이? 정규분포를 그럼 표준 정규분포로 바꾸는데 표준 정규분포는 어떤 정규분포이냐면 평균이 0이고 분산이 1인
정규 분포를 표준 정규 분포라고 합니다. 수많은 정규 분포 중에 평균은 딱 0이고 분산은 딱 1인 곧단 정규 분포를 표준 정규 분포라고 얘기를 해요. 알았죠? 이 작업을 표준화라고 하는데 표준화하는 식이 뭐냐면 지난 시간에 이런 거 있었어요. 이런 거 있었지. 근데 이거 구해줬잖아. 이거의 평균 얼마였어? 평균 빵이었단 말이야. 그치? 지난 시간에 했었죠. 분산 얼마였어? 1이었거든. 그치? 이게 봐봐. 평균이 빵이고 분산이 1인 녀석이잖아. 얘가 표준화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 보통 확률 변수를 보통 x를 많이 쓰잖아. 그치? 보통 일반적으로 뭐 항상 x는 아니지만 x를 많이 쓰잖아. 그치? 여기 표준 정규 분포에서의 확률 변수는 z를 씁니다. 오케이? 여기 약속이에요. 그냥 z라고 쓰는 건 표준 정규 분포에서의 확률 변수다라고 이렇게 약속을 해놓습니다. 그래서 이 표준화하는 작업, 이 z는 어떻게 된다? 시그마분의 x-m 이딴 식으로 결정을 한다는 겁니다. 오케이? 그리고 사실 뭐 아직 가장 중요한 요 녀석의 이름을 안 알려줬는데 우리 이항분포는 b하고 n, p 쓰잖아. 이렇게. 그치? 이 n은 뭘 나타내는 거야? 독립시행의 시행 횟수. 그치? p는 1회 발생할 확률을 나타내는 건데 정규분포는 n이라고 씁니다. 노멀 디스트리뷰션의 첫 글자를 갖다가 쓴데 무슨 뜻인지는 나도 몰라요. 그리고 여기다 뭘 쓰냐면 평균과 여기 잘 들어 시그마 제곱. 시그마 제곱이 뭐야? 분산이야. 그치? 평균과 분산을 옆에다가 써놓습니다. 알았지? 오케이? 그러니까 n하고 뭐 m, 시그마 제곱 써져 있으면 평균이 m이고 분산이 시그마 제곱인 정규 분포입니다 라는 얘기예요. 알았죠? 지금 뭔 말인지 알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x라는 녀석이 어떤 평균이 m이고 분산이 시그마 제곱인 이런 정규 분포를 따르고 있다고 하면 z라는 녀석은 반드시 어떤 정규 분포를 따르고 있냐? 평균은 0이고 분산이 1인 정규 분포를 따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지. 오케이? 이 표준 정규 분포로 바꿔놓으면 뭐가 좋은데 하면 이 책 뒤에도 있을 거야. 아마 이쪽 맨 마지막 페이지에 있네요. 맨 마지막 페이지에 정말 이 책의 끝에 정말 끝 페이지는 아니고 사실 뒤에서 두 번째 페이지 정도 되는 것 같아. 표준 정규 분포 표라는 게 있죠. 아니 더 뒤에 거기에 그렇죠. 표준 정규 분포 표라는 녀석이 하나 있습니다. 오케이. 이건 뭐야? 수학하는 할아버지들이 그냥 표로 확률 값을 다 구해놓은 겁니다. 거기 써져 있는 숫자가 뭐냐? 우리 그 수학 1에서 상용로그 표 보는 거랑 비슷한 느낌이거든. 가로줄이 첫째 자리랑 소수점 첫째 자리고 세로줄에 써져 있는 숫자가 가로줄에 써져 있는 숫자가 소수 둘째 자리입니다. 0.00, 0.01, 0.02, 0.03 첫 번째 줄이 가로줄이 이런 순서로 확률이 써져 있는 거고 0.10, 0.11, 0.12, 0.13 이렇게 써져 있는 거고요. 오케이? 채연이 뭔 말인지 알겠어요? 이해돼? 그리고 확률이 점 얼마 써져 있지. 그치? 그 확률들이 뭐냐면 표준 정규 분포는 이제 평균이 0이 됐기 때문에 0 기준으로 좌우 대칭이야. 그리고 이게 되게 신기한 게 그냥 그런가 보다 하면 돼. 정규 분포 곡선이 x축하고 안 만난다 그랬잖아. 그치? 근데 확률 밀도 함수는 전체 넓이는 1이 돼야 된단 말이지. 즉 무한히 뚫려져 있는데 이 무한히 뚫려져 있는 부분 전체를 넓이를 구하면 넓이가 1이 된다는 얘기야. 지금 알았지? 무한히 뚫려져 있는 부분 전체를 정적분을 넓이를 구하면 1이 나온다라는 거야. 어차피 우리 고등학생 계산 못하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면 돼. 알았지? 그냥 그런가 보다 하면 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뚫려 있는데 그 표에 나와 있는 숫자들은 뭐냐? P 0 이상 Z가 뭐 이하일 때 확률이 표로 나와 있습니다. 그럼 내가 0 이상 1.2 이하일 평균 1.2 이하일 확률을 구하고 싶으면 표에서 1.2하고 여기 수에 0 써져 있는 요 자리에 들어가는 녀석이 요 자리에 확률이란 얘기야. 쟤는 이해돼? 뭔 말인지? 이해됐죠? 이해되죠? 그럼 표에서 여기 보면 점 얼마 써져 있잖아. 그치? 그럼 그 값이 0. 얼마 뭐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여기서 그럼 어딘가 1.2까지의 요 넓이가 요 값이 나온다는 얘기죠. 오케이? 반드시 0부터 몇 가지만 표에 그려져 있습니다. 오케이? 아니 그러면 선생
음수인 쪽은 어떻게 구해? 음수인 쪽은 이 그래프의 대칭성을 이용하는 거죠. 오케이? 내가 만약 문제에서 여기서 여기까지를 구하고 싶어. 마이너스 2에서 어딘가 1까지의 확률을 요 넓이를 구하고 싶으면 반절 딱 잘라서 이쪽 거 따로 요쪽 거 따로 구해줘야 합니다. 오케이? 따로따로 구해야 하는데 그럼 요 값은 표에서 그냥 1 보면 되잖아. 그치? 여기서 이 넓이 따로 구하고 이쪽 거 넓이 구하고 싶으면 마이너스 2부터 0까지 넓이가 대신에 0부터 2까지의 넓이랑 똑같을 거기 때문에 그치? 표에서 2라는 지점의 확률을 관찰을 하면 이쪽이 넓이가 나오겠지. 그치? 그 넓이를 전체를 다 더한 게 우리 마이너스 2부터 1까지의 확률이 된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오케이? 요딴 짓들을 해서 평균을 구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일단 문제를 좀 몇 개를 풀고요. 그 다음 좀 나머지 하지 않은 얘기를 먼저 좀 해보도록 할게요. 빰빰빰빰빰빰빰빰. 자, 511번 여기 대표 문제 좀 몇 개 좀 풀어볼게요. 유형별로 쭉 대표 문제를. 아이고. 슝슝슝슝슝. 인쇄 분필은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야? 여기 있다. 511. 채연이 잘 봐야 돼. 제발. 잘 봐. 자, 어떤 확률 변수 x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게요. 정규분포를 따른답니다. 이런 정규분포를 따를 때 옳은 것을 고르랍니다. 기억번. x1이 작대 뭐보다? x2보다. 이렇게 생겨 먹었을 때 p x1부터 x2까지의 확률은 어떻게 구하면 되냐? x1 이하일 확률에서 빼면 된다. x2 이하일 확률을. 봐봐. 정규분포 곡선이 평균 기준으로 좌우 대칭이 돼 있는 뭐 이런 그래프인데 어딘가 x1, x2가 있을 거란 말이야. 근데 x1이 x2보다 더 작대. 나는 요것만 알고 있대요. 왜 뭐 이해 안 되는 거 있어 혹시? 왜? 어딘가 여기에 뭐 x1 이렇게 있으면 x2도 뭐 어디 이렇게 있나 봐. x2가 이렇게 있나 봐. 그치? 나는 여기서 여기까지 이만큼 넓이를 알고 싶대. 그래서 여기서 어떤 방법을 택했냐? 요 넓이에서 요 넓이를 뺐답니다. 근데 요 넓이는 뭐야? x가 x1 이하일 확률은 요 넓이를 얘기하는 거잖아. 그치? 두 번째는 x가 x2 이하일 확률은 요 넓이를 얘기를 하는 거잖아. 그치? 아니, 그럼 얘에서 얘를 빼야지. 그치? 얘에서 얘를 빼는 게 아니고. 그쵸? 기억번은 틀렸다라는 거야. 오케이? 뭐 이런 식으로 넓이를 가지고 확인을 해봐야 된다는 거야. 니은번. 자, x가 m 이하일 확률 봐봐. m 이하일 확률 이쪽 반절. 그치? 0.5겠지. 전체 넓이가 1이니까. 그리고 m 이상일 확률 오른쪽 반절이니까 당연히 0.5일 거예요. 그쵸? 반절 넓이니까. 전체 넓이 1이니까 니은번 맞고요. 디귿번도 마찬가지로 어딘가 a라는 지점을 기준으로 정해놓으면 a 이하일 확률과 a 이상일 확률을 더하면 언제나 1이 되겠지. 전체 넓이니까 그게. 그치? 그렇기 때문에 디귿도 맞다라는 겁니다. 이해됐나요? 뭐 이런 거예요. 자, 정규분포에서 확률을 구하기. 도대체 뭔 소리냐면 거기에 이제 515번 같은 문제는 어떤 정규분포를 따른대요. 그 정규분포를 따를 때 옆에 확률이 써져 있어. 그치? P. 막, 여기 요런 게 PM. X가 X까지일 때의 확률을 해서 요 소문자 X가 의미하는 거야. M 플러스 0.5 시그마. 그때 확률이 뭐 0.1915. 이런 식으로 확률이 쭉 써져 있어. M 플러스 시그마. M 플러스 1.5 시그마. M 플러스 2 시그마. 뭐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확률들이 짝짝짝짝짝 이렇게 써져 있나 봐. 그러니까 요 X 값이, 요 자리에 이 값이 들어가면 그때 확률, 넓이. 오케이? 요 X 자리에 얘가 들어갔을 때 넓이. 요 X 자리에 얘가 들어갔을 때 넓이. 이런 것들이 주어져 있는 거야. 알았지? 오케이? 근데 우리 문제는 뭘 따른대? 요런 정규분포를 따른답니다. 60,3을 따른답니다. 오케이? 3의 제곱 미안해. 그럼 우리 문제에 맞게
표를 좀 수정을 해볼게요. 평균이 얼마인 거야? 60인 거예요. 그치? 평균이 60인 거니까 60부터 이렇게 시작하겠죠. 그쵸? 60부터 시작할 거고요. 그럼 여기가 얼마가, 시그마가 3인 거예요. 분산이 9잖아. 그치? 시그마가 3이니까 얘가 1.5인가요? 1.5. 그러면은 61.5. 예를 들어 이렇게 돼 있는 거. 여기가 얼마가 되는 거야? 63이 되는 거고. 여기는 64.5. 여기는 66. 이렇게 되는 거야. 오케이? 지금 우리 문제에 맞게 표를 고쳐보면, 그치? 문제가 뭔 말이야? 60부터 61.5까지의 넓이가 이거고, 60부터 63까지 넓이가 이거고, 60부터 64.5까지 넓이가 이거고, 60부터 66까지 넓이가 이거다. 이렇게 주어져 있는 거야, 문제가. 그치? 얘를 표준화하지 않았을 때 표를 그냥 줘버린 거죠. 그때 뭘 구하래? 57부터 66 이상을 이하일 확률을 구하래요. 자, 근데 그럼 그래프가 좌우 대칭일 건데, 평균 기준으로 좌우 대칭이라고 했으니까 대칭축이 60이겠지, 그치? 그래, 안 그래? 그럼 57부터 나는 어딘가 66까지의 넓이를 구해야 하는데, 그치? 그럼 요 부분 넓이는 60부터 66까지의 넓이는 요 자리에 들어가는 값일 거고요, 그쵸? 근데 이제 대칭성을 좀 이용해서 왼쪽을 찾을 거야. 57부터 60까지 간격이 3이기 때문에 이 넓이는 60부터 63까지의 넓이랑 똑같을 거라는 거죠, 그쵸? 60부터 63까지의 이 넓이가 이 부분 넓이가 될 거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더해주면 확률 뭐 구할 수 있다, 뭐 이런 겁니다. 뭐 어려운 얘기 아니죠, 그쵸? 어려운 얘기 아닙니다. 빰빰빰, 뭐 유형 6번 따로 안 해도 되고요. 근데 사실상 맨날 이렇게 이런 걸로 주어져 있지 않고 전부 다 표준화가 되어 있는 표준정규분포 표에서의 확률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요. 알았죠? 표준정규분포 표에서의 확률을 가지고 문제를 풉니다. 짠짠, 짠짠짠, 짠짠짠. 정규분포의 표준화. 어디니? 52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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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정규분포의 표준화하면 항상 떠올라야 하는 식이 무엇이냐? Z는 시그마분의 X 빼기 M. 요거는 절대 까먹으면 안 돼요. 표준화라는 말을, 표준화하면 언제나 요 녀석이 머릿속에 박혀 있어야 되고요. 요 녀석은 따로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해봤으니까 항상 평균이 0이고 분산은 1이 나온다라는 것까지 기억하고 있으면 좋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 문제 522번은 확률 변수 X라는 녀석이 있고 Y라는 녀석이 있는데 각각이 정규분포를 따른답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볼게요. 각각이 정규분포를 따르는데 이 녀석은 정규분포가 평균이 10이고 분산이 4인 이런 정규분포고, 이 녀석은 평균이 20이고 분산은 16인 이런 정규분포입니다. 이 파트에서는 보통 분산을 그냥 4라고 써놓지 않고 표준 편차의 제곱 형태로 많이 써놔요. 뭐 그럼 4라고 쓰면 안 되냐? 뭐 그렇게 썼다고 누가 뭐 때려 죽이진 않을 건데 그냥 이렇게 많이 씁니다. 맞게 썼죠? 그때 그럼 봐봐. P 얘랑 똑같아야 된대. P 얘가 확률이 똑같아지는 X값을, K값을 구하세요. 근데 자, 이게 뭔 말이냐면, 그러면 X라는 녀석은 그래프가 좀 이렇게 생겼고, 여기 값이 지금 원래 10인 상태야. 그치? 근데 얘는 이제 표준 편차가 더 크니까, 표준 편차가 크다는 건 자료가 더 이렇게 퍼져 있겠지. 그치? 자료는 더 퍼져 있고요. 여기가 X의 확률 변수. 자료가 이렇게 더 이렇게 퍼져 있어. 이렇게 퍼져 있대. 대신에 평균은 얼마야? 22야. 그치? 지금 이런 상황이라고, Y는. 이렇게 되어 있는 평균도 다르고 높이도 다른 두 함수에서 우리 문제에서 요구하는 건 뭐야? 어딘가 12부터 16까지의 요 넓이와, 오케이? 요 넓이와 두 번째는 24부터 어딘가 그 K까지 요 두 넓이가 똑같아지는 K값을 구하래요. 그러니까 이렇게는 찾을 수 없다는 얘기야. 왜? 우리가 얘를 넓이를 실제로 구하는 방법을 모르잖아. 그치? 그렇기 때문에 기준을 맞춰놓고 비교를 하자는 거지. 뭘 통해서? 표준화를 통해서. 둘 다 평균이 0이고 표준 편차가 1인 걸로 다 바꿔버리는 거지. 둘 다. 다르잖아. 근데 넓이가 실제로 똑같아야 된대. 확률은 넓이니까 여기서.
이해돼? 그럼 요 녀석을 표준화라는 걸 할 거야. 봐봐. P, Z가 되면 Z가 뭔데 X에서 M을 빼서 시그마로 나눈 거야. 즉, 요 녀석을 얘로 빼서 얘로 나눈 거죠. 그렇죠? 얘를 얘로 빼서 얘로 나누면 얼마야? 1. 그치? 마찬가지로 얘를 15로 빼서 얘로 나누면 얼마야? 3 이렇게 되잖아. 그치? 그럼 마찬가지로 이 녀석도 표준화라는 작업을 해보면 확률 변수 표준화, 표준 정규 분포의 확률 변수 Z입니다. 알았죠? 이 녀석은 얘에서 얘를 빼서 4로 나누면 여긴 1. 왼쪽 똑같이 맞아. 그럼 얘에서 얘를 빼서 4로 나누면 K 빼기 20 나누기 4인데 그치? 두 확률이 똑같으려면 얘가 얼마여야 돼? 얘가 3이어야 된다는 거지. 이렇게 맞춰놓고 보면 K 값이 얼마여야 되는지를 찾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오케이? 이렇게 기준이 다른 두 자료를 비교를 할 때 사용을 하고요. 다음 것도 마찬가지야. 유형 10번도 표준화하여 비교하기 뭐 요딴 것도 있잖아. 그 유형 10번에 표준화하여 비교하기 이런 것도. 국어는 평균이 70, 표준 편차 15인데 6원이라는 애는 6원이라고 읽냐 6원이라고 읽냐 뭐라고 읽냐 6원이라고 읽어야겠죠. 사람 이름이니까. 자, 6원의 성적이 85점이야. 수학은 반평균 70에 표준 편차 18에 6원이 92점이래. 영어는 74에 16에 6원이 88점이래. 뭘 제일 잘 봤냐? 뭐 이딴 건 물어보잖아. 그러니까 각각의 점수가 평균과 표준 편차가 다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잘 본 정도를 비교할 수 없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전부 다 셋 다 표준화를 해주는 거지. 즉 85점이라는 점수를 70을 빼서 10으로 나누면 그 표준화시킨 점수가 나올 거고요. 92라는 점수도 72를 빼고 18로 나누면 표준화시킨 점수가 나올 거고요. 88도 74를 빼서 16을 나눠서 표준화를 시킨 점수를 구해놓고 나면 그 값이 높은 값이 평균이 상대적으로 더 잘 본 과목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야. 이해됐죠? 각각의 점수를 표준화를 하자라는 겁니다. 아니, 목 아파. 그런 거 있잖아. 고등학생들을 모의고사를 봐서 알 거야. 모의고사 성적표에 원점수 말고 표준점수가 적혀 있잖아. 그렇지? 사실 수능 성적표에는 원점수는 아예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원점수란이라는 건 없어요. 왜? 원점수는 아무데도 필요하지 않거든. 정시는 무조건 표준점수. 국영수는 표준점수, 탐구는 100분위. 등급 컷은 왜 있냐면 수시 때문에. 수시 교과 최저 등급 때문에 있는 거고요. 정시에서는 등급 컷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표준점수라는 게 뭐냐면 각 문항에서의 표준점수로 환산을 해. 한 문항마다 표준점수로 환산을 해서 표준점수로 환산을 해서 그 점수들을 싹 다 더한 걸 표준점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케이? 그 문항에서의 평균 정답률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럼 그 정답률에 표준 편차가 있을 거거든. 그걸 가지고 그 점수를 표준화를 시킨다 이거지. 오케이? 그럼 표준 점수가 산출이 되고요. 그걸 싹 다 더합니다. 그래서 있잖아. 시험이 어려우면 만점자의 표준 점수가 졸라 높아집니다. 150점이 넘어요. 점수의 표준 점수. 왜 그러냐면 봐봐, 우리 이런 거잖아. 시험이 어려웠다. 그러면 어쨌든 대부분의 문제들의 정답률이 좀 낮았다. 그러면 학생들이 답들이 오답이 많았다는 건 고르게 막 골고루 여기저기 막 답들이 흩어져 있다. 그치? 즉 평균 근처에 답이 모여 있지 않아. 4번이 답이었어? 그럼 4번 근처에 답이 이렇게 4번으로 많이 몰려 있어야 표준 편차가 작게 나올 건데. 그치? 그렇잖아. 많이 틀렸으면은 답은 4번인데, 그치? 4번이 아닌 답이 맞다는 건 표준 편차가 졸라 크게 나올 거고. 그래, 안 그래? 그치? 그러니까 표준화시킨 표준 점수들이 막 계속 올라가는 겁니다. 오케이? 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왜냐면 수학 같은 경우도 4점짜리도 사실 시험을 본 사람은 알잖아요. 이게 다 똑같은 4점짜리가 아니라는 걸. 체감 난이도가. 그럴 거야. 나중에 풀어보면 한 15번, 16번에 있는 4점짜리는 뭐야? 그냥 막 풀리는데 똑같은 4점이라고 써져 있는데 30번에 있는 4점짜리는 완전 다른 문제거든.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이 4점짜리 맞추고 얘 틀린 애랑 얘 맞추고 얘 틀린 애를 똑같이 평가하지는 않는다 이거지. 실제 수능에서는. 오케이? 원점수는 그냥 대략적인 그 지표를 환산하기 위한 기준인 거고, 실제로 그래서 수능이나 모의고사도 원점수가 똑같은 애들이 이렇게 등급이 다르게 나오기도 합니다. 표준 점수로 환산을 해서 상위 100분위를 따져봤을 때니까 어차피. 오케이?
원점수가 똑같다고 그 등급이 다 똑같진 않아요. 근데 보통은 거의 뭐 수렴하긴 하는 크게 차이가 나고 그러지는 않는데 표준 점수 가지고 정시를 써요. 짜잔 짠짠 짠짠짠 짠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어려운 문제는 맞추면 점수가 많이 올라가고 틀리면 조금 깎이고요. 뭐 보통 좀 그렇고요. 쉬운 문제는 맞추면 조금 올라가고 틀리면 많이 깎이고 좀 그렇습니다. 아이고 참 뭐 그냥 그렇다고요. 슝슝 또 뭐 할까 표준화하여 확률 구하기. 우리 이런 거 하나 좀 풀어볼까? 유형 8번 지금 좀 풀어봐. 8번 9번 이런 거 두 개 좀 풀어봐봐. 8번 9번을 풀고 나면 내가 문제를 또 하나 풀어드릴게. 문제 하나 또 풀어드릴게요. 어딨니? 최저점수 이런 문제 하나 풀어줘야 되는데. 최저점수 이런 거 어디 있어? 최저점수. 가만히 있으면 문제 없지. 잘 안 되는 거 있으면 얘기하고요. 뭐 어렵지 않게 풀릴 겁니다.
어디까지 풀고? 내가 그 유형 8, 유형 9 대표 문제만 풀어보라는 얘기였는데 사실. 내 말을 잘못해줬나 보구나. 나머지 집에 가서 풀어보고 이 대표 문제만 풀어봐. 봐봐 한번 풀어보고. 어렵지 않거든. 실제로 이렇게 표준화 샥샥샥 해서 다 됐나요? 다 됐어요? 대표 문제? 9번 뭐 잘한데? 봐봐 얘도 봐봐 둘 다 표준화를 시키면 왼쪽 거 표준화하면 어떻게 돼? 여기는 40이란 유형 9번 말하는 거 아니야? 여기 있는 숫자 표준화 시키면 표준화 그치? 확률 변수를 Z로 바꿔주는 일. 왜? 그래야 오른쪽 표를 보면 그 문자가 다 확률 변수가 Z로 바뀌어 있는 걸 알 수 있잖아. 그렇잖아. 그러니까 즉 표준화를 해야 확률을 구할 수 있다는 얘기야. 두 번째 것도 표준화를 하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치? 그 확률이 0.84라고 주어져 있는 거야. 오케이? 자 우리 봐봐. 표준 정규분포 곡선을 항상 생각해야 돼. 정규분포 곡선인데 표준화를 시켰으니까 평균이 얼마야? 평균이 얼마? 정규분포는? 표준 정규분포는 항상 평균이 0이야. 까먹으면 안 돼. 알았지? 까먹으면 안 돼. 요 그래프 그려놓고 그러면 어디가 마이너스 1부터 우리 어딘가까지 확률을 구하는 건데 그치? 그럼 요 부분의 확률은 어디랑 똑같겠어? 넓이는 어디랑 똑같겠어? 마이너스 1부터 0까지는 0부터 1까지랑 똑같겠지. 즉 표에서 그럼 요렇게 써져 있는 칸을 이렇게 돼 있는데 요 자리에 1이 들어가 있는 칸을 봐야겠지. 그치? 얘가 뭐라고 써져 있는 거야? 0. 그치? 3, 4, 1, 3이라고 써져 있는 거야. 그치? 근데 그럼 요 넓이가 몇이 돼야 합해서 0.84가 되냐? 0.84에서 얘를 빼봐야겠죠. 그쵸? 그럼 여기가 0.4987 뭐 이렇게 될 건데. 그럼 0.4987 되는 녀석을 표에서 다시 찾아보니까 얘가 얼마야? 3이잖아. 그러니까 요 숫자가 얼마가 돼야 된다? 3이 돼야 된다를 가지고 A값을 찾아주면 돼. 알았지? 오케이? 처음에 좀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자, 다음은 내가 뭐 하나 해줄 거냐면 지금 여기서는 사실 첫 번째는 내가 두 문제를 풀려본 이유는 첫 번째는 이거였어. 확률 탁탁 주어져 있을 때 확률 주어져 있을 때 미지수 찾는 거. 그 확률 값 찾을 수 있는 거. 꼭 두 번째는 방금 풀린 게 미지수, 확률이 주어져 있을 때 이 미지수 값을 찾는 거. 그치? 사실 좀 거꾸로 하는 것들이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거든.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많이 어려워하는 게 이런 거 544번 같은 문제를 좀 잘 못 풀어요. 544번 같은 문제를 좀 잘 못 풀거든. 합격 시험에 최저 점수를 찾아야 된대. 자, 봐봐. 한번 풀어줄게요, 이거. 정석책에도 있고 되게 유명한 문제입니다. 여기저기 되게 많아요. 세상 어떤 확통책을 봐도 항상 있는 문제입니다. 900명을 모집을 한답니다. 900명을 모집하는데 6,000명이나 응시했대요. 그럼 합격률이 얼마인 거예요? 그치? 뭐 6,000분의 900이니까 0 두 개 딱딱 지우고 3 나누면 얼마지? 이거 20분의 3? 그럼 0.15? 뭐 이렇게 되네요. 그쵸? 합격률이 0.15예요. 오케이? 합격률이 15%라는 거죠. 합격률이 0.15인데
평균이 얼마? 310. 표준 편차가 50인 정규 분포를 따르고 있다라는 문장을 읽고 식을 요렇게 써줄게. 알았지? 식을 요렇게만 써주면 되겠죠. 그쵸? 그때 합격자의 최저 점수를 구하세요. 오케이? 이게 봐봐. 확률 변수 x가 지금 뭐냐면 확률 변수 x가 이런 정규 분포를 따르고 있는다 그랬는데 합격 시험 점수의 평균, 점수의 표준 편차라 그랬잖아. 그치? 얘가 시험 점수인 거야. 그치? 점수가 확률 변수인 거야. 그쵸? 각각의 점수가 확률 변수인 건데, 자, 그러면 봐봐. 그럼 점수가 몇 점 이상이 돼야 오케이? 합격을 하는지 요 최저 점수를 구하세요가 문제인 거지. 그치? 이해됐니? 그럼 얘가 x가 점수가 a점 이상일 확률이 0.15가 되는 얘가 합격의 기준점일 거야. 이해돼? 이해됐니? 이해됐어요? 이해돼? 이해돼? 그러니까 요 녀석을 표준화를 해서 찾는 거지. P, Z 요 자리는 50분의 A 빼기 310 이렇게 될 건데, 그럼 우리 표를 보면 표준 정규 분포 표에서 그 어딘가 여기가 빵이고요. 어딘가의 기준을 잡을 건데 나는 요 넓이가 0.15가 되는 요 값을 찾을 건데, 그치? 그치, 지윤아? 보고 있죠? 표에서는 항상 0부터 몇 가지의 넓이가 주어져 있는 거니까 요 넓이가 얼마인지를 관찰을 해봐야 될 거고요. 그쵸? 그럼 표에 0.35라는 넓이를 갖고 있는 녀석이 얼마예요? 여기가 1.04기 때문에, 그치? 내가 찾는 요 값은 얼마다? 1.04가 된다. 이딴 얘기입니다. 이걸 가지고 A 값을 찾으면 최저 점수 구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이해됐죠? 이해됐죠? 뭐 정규분포 파트는 문제에 다들 정규분포다 이렇게 언급이 돼 있기 때문에 이 정규분포에서 확률을 찾는 방법들 이런 것만 좀 잘 숙지해 놓고 있으면 이 세상 어떤 단원보다 문제가 쉬워요. 오케이? 근데 표준화가 뭐지? 끔뻑 이러고 있으면 문제가 좀 풀기 힘들겠지, 당연히. 그치? 자, 이제 다음 얘기해 줄 거 하나만 좀 잘 들으면 오늘 수업이 끝날 것 같아. 빰빰빰빰빰빰빰빰 자, 다음 주제는 뭐냐면 이항분포라는 녀석과 정규분포라는 녀석,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이항분포는 분명히 이산확률 변수에서 이산확률 분포의 한 종류고 정규분포는 연속확률 분포의 한 종류인데 이 두 녀석이 무슨 관계에 있냐라는 걸 따져 얘기를 할 거예요. 자, 다시 좀 이산확률 분포에 대한 개념이 이항분포에 대한 개념이 좀 잘 떠올라야 돼. 이항분포라는 게 어떤 독립시행을 n번 시행해서 그 1회 발생 확률이 p일 때, 오케이? 얘기하는 거잖아. 그럼 여기서 만약에 P, 확률을 구하세요. X가 뭐 K번 발생할 확률을 구하세요. 라고 하면 요 녀석은 어떻게 구했냐? NCK, P의 K, 1 빼기 P의 N 빼기 K. 요렇게 구해줬단 말이야. 그치? 그치? 독립시행 확률을 이용해서 구해줬어요. 그쵸? 그럼 만약에 여기서 시행 횟수가 있잖아. 100번이고 한 번 발생할 확률이 3분의 1이야. 오케이? 요런 이항분포가 있어요. 그럼 여기서 있잖아, P. 요딴 것들을 해보자 이거지. 시행 횟수가 있잖아. 50번 이상 90번 이하일 확률을 구하세요. 이게 이항분포니까 그럼 50번, 51번, 52번, 52번, 53번, 54번, 55번 다 해야 된단 말이야. 그치? 인간이 할 게 아니잖아. 그치? 그냥 사람이 할 게 아니잖아. 어떤 인간이 하는 거냐면 수능 끝나고 놀다 지쳐서 너무 심심한데 시간이 많이 남아도는 그럴 때 한 번쯤은 해볼 만하겠죠. 그렇죠? 놀아도 너무 놀아서 지쳐 막. 대학 합격해놨고. 근데 또 놀다가 엄마한테 돈 달라고 하기도 미안해서 방구석에 틀어박혀서 뭐 할 게 있나 했더니 머릿속을 딱 뒤적뒤적 하다 보니까 옛날에 이런 거를 손으로 안 해봤던 것 같아. 그치? 탁탁 해봐. 해서 한 6시간 동안 이렇게 해가지고 찾을 수는 있을 거야. 그치? 그러면 정확한 확률을 구할 수 있어. 어떻게 하는 거야, 원래? 100번 시행하는 거니까 100, C, 50에 뭐 3분의 1에 50,
그럼 3분의 2에 50 더하기 100C 51에 3분의 1에 51 3분의 2에 뭐 49 띠리리리리리 100C 90에 3분의 1에 90 3분의 2에 자, 이러고 있어야 된단 말이야. 이 확률을 구하는 방법이잖아, 그렇지? 그렇잖아. 못한다 이거지, 그렇지? 그래서 이제 어디서 좀 뭔가를 빌려오냐, 이런 것들을 관찰을 해봤다 이거지. 내가 한 건 아니고요. 그냥 수학하는 할아버지들이 다 관찰을 해놓은 거야. 이항분포에서 있잖아. 이항분포 P N, P 오케이? 이 N이 충분히 크면 오케이? 이 충분히 크다의 기준은 얼마냐? 이 평균이 5 이상인 상황들은 충분히 크다라고 많이 얘기를 합니다. 오케이? 근데 어떤 사람은 5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사실 50이라는 사람도 있고 해서 그 수학하는 할아버지들마다 좀 달라, 그치? 그렇잖아. 그렇잖아. 이렇게 여기 사는 할아버지들이 정치 성향과 이 동네 사는 할아버지들 정치 성향이 다른 것처럼, 그렇지? 어쨌든 크다라는 거의 기준이, 어떤 사람들이 이 정도면 크다고 봐도 무방해요. 이딴 거야. 어차피 1에 발생할 확률은 1보다 작은 값이나 1보다 작은 어떤 값과 시행 횟수를 곱해졌을 때 이런 거 무시해도 돼. 5 이상이면 충분히 크다라고 얘기하는데, 충분히 크면 근사적으로 정규분포를 따른다. 오케이? 정규분포를 따른다라고 합니다. 어떤 정규분포를 따르겠어? 평균이 뭐야? NP. 그치? 분사는 뭐야? NP 1-P. 이게 이항분포에서 평균과 분산이잖아. 그치? 근사적으로 이런 정규분포를 따른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어디까지나 근사치예요. 사실 근사치인데 그냥 우리 고등수학에서는 는 이렇게 그냥 등으로 바꿔버립니다. 참값인 것처럼. 사실은 근사치예요. 알았지? 당연히 정확한 값은 안 될 겁니다. 오케이? 근데 그 충분히 크다의 기준은 NP가 5 이상이고, 사실 이제 요런 얘는 이제 부적절하죠. NP가 5 이상이 안 되니까, 그렇지? 요 얘는 이제 부적절한 얘인데, 자, 그러면 어떻게 풀자는 거냐면, 좀 얘를 좀 이쁘고 알맞은 걸로 바꿔야겠네. 자, 요 단계 있습니다. 몇 번 정도 해볼까요? 이항분포가 있어요. 시행횟수 몇 번? 600번? 1회 발생 확률 500번? 숫자가 이쁘게 떨어지는 게 뭐 있을까? 숫자가 이쁘게 떨어지는 거 10분의 1. 여기 10분의 1이면 좋을 것 같고요. 500 숫자 별로 안 이쁘네. 1000번 바꿉시다. 그냥 이런 이항분포가 있다고요. 어떤 시행횟수를 1000번을 하는 이항분포가 있어요. 오케이? 그때 우리가 그럼 이런 확률을 구해보래. P 200번 이상 500번 이하일 확률을 구하세요. 이런 문제가 나왔어요. 또 두 번째, 그냥 P. 그럼 X가 몇 번 이상? 뭐 그냥 600번 이상일 확률을 구하세요. 뭐 이런 문제가 또 있다고 해봅시다. 오케이? 우리가 그럼 이항분포에서는 그럼 얘가 200번일 때 우리 요런 기호로 써볼게. 1000 C K에 10분의 1에 K승 10분의 9에 그럼 1000 빼기 K승 이렇게 들어가겠지, 그치? 요 녀석 이 K 자리에 200부터 500까지 차례대로 집어넣은 걸 다 더하는 거잖아, 그치? 요거를 그냥 간략하게 이렇게 표현해볼게요. 알았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쵸? 얘도 마찬가지로. 그럼 얘는 뭐겠어? 600부터. 그치? 시행횟수가 600번부터. 대신에 몇 번이 끝이야? 1000번이 끝이잖아, 얘는. 그치? 1000까지. 1000. CK에 10분의 1에 K승 10분의 9에 뭐 이제 1000 빼기 K승. 이런 거라고. 오케이? 얘를 계산을 해야 하는 건데, 봐봐. 그럼 우리 이런 꼬라지로 나와 있는 것들을 전부 다 정규분포로 바꿔서
표준화를 시켜서 문제를 풀 예정이거든. 내가 이 문제를 풀 건 아니고 얘네들의 차이가 뭐냐면 우리 사실상 이런 거잖아. 이항분포는 반드시 끝이 있어. 그냥 이렇게만 썼어도 이산확률 변수는 끝이 있기 때문에 그치? 천을 찍어줘야 돼 그치? 천이 마지막이야. 더 가지 않아. 대신 연속확률 분포에서는 정규분포에서는 특히나 그 끝이 무한대잖아. 무한대까지 계속 가는 넓이가 전체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의 넓이가 1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끝이 없단 말이야. 그치?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고 오케이? 정규분포화 시켜서 이제 문제를 풀 거야. 얘를 가지고 확률을 구할 땐 당연히 200부터 500까지 이렇게 해야 되지만 우리가 여기가 숫자가 끝일 때 있지. 끝. 이 끝. 끝일 땐 이걸 보고 여기선 요렇게 쓰진 않는다라는 거야. 요렇게 써놓고 표준화를 해버리면 끝이 존재하잖아. 그치? 이게 안 나온다. 이러면 안 돼. 왜? 얘는 사실 이제 이렇게 해야 정확한 건데 우리는 근사치를 관찰하는 거잖아. 그치? 이해돼? 이렇게 해놓고 양쪽 얘를 정규분포로 바꿨어. 평균이 100이 나오고 표준 편차는 900이니까 30의 제곱 뭐 이렇게 써볼게. 오케이? 얘를 가지고 표준화를 한다고 하면 이쪽 끝이 존재하잖아. 이건 아니라고. 근사치 끝을 관찰할 때 어차피 봐봐. 정규분포에서의 끝은 뭐야? 그냥 무한대. 한없이 계속 가는 값에 근사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일 때는 따로 이 녀석을 이렇게 쓰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알았죠? 이해됐죠? 뭐 이런 것들의 차이는 좀 있을 수 있고요. 어려운 얘기는 아니야. 실제로 문제를 풀다 보면 생각보다 혼동이 되지는 않아요. 생각보다 혼동이 되진 않으나 이런 녀석의 확률을 구할 때 이거는 인간이 할 짓이 못 되기 때문에 그치? 인간이 요딴 짓을 실제로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요 녀석들을 어떻게 하자? 정규분포로 바꿔서 확률을 구하자. 정규분포로 바꾸면 시장 확률을 어떻게 구하는데 표준화해서 표 보고 구하면 되잖아. 그치? 이런 얘기예요. 알았죠? 오케이? 요딴 얘기입니다. 봐봐, 뭐 요런 문제가 어디 있니? 정규분포와 이항분포의 관계 뭐 이렇게 있어서 548번 같은 문제도 되게 웃긴 단원이야. 근사하는 건데 그냥 참값인 것처럼 답을 막 쓴다고. 알았지? 그냥 그런 가보다 하면 돼. 근사하는 건데. 자, 이항분포를 따르는데 시행 횟수가 무려 192번이고요. 1회 발생할 확률은 4분의 3이랍니다. 오케이? 4분의 3이고요. 그때 요걸 구하래. P. X가 135번 이상 발생할 확률. 봐봐. 일단 판단을 하는 거지. 그럼 얘가 135번, 136번, 137번, 138번 이걸 따로따로 192번까지 할 것인지 아니면 요 녀석을 정규분포로 바꿔서 곱하면 얼마야? 얼마야? 32, 48, 32에다가 3 다시 곱하면 얼마야? 아, 144야? 맞아? 144. 144에 또 4분의 1 곱하면 얼마야? 36인가? 이렇게 된다는 거죠. 오케이? 오케이? 요렇게 정규분포로 바꿔놓고 요 녀석을 뭘 하자? 표준화를 하자는 거야. 표준화를 하자는 거야. 오케이. 이해돼? 이해돼? 그럼 표준화를 하면 얘에서 얘 빼면 9? 9를 6으로 나누면 1.5? 그치? 그럼 이거 딱 봤으면 뭐 해야 돼? 곡선 하나 샤 이렇게 샤 이렇게 샤 이렇게 하나 탁 그어주는 거죠. 그치?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샤 1.5 딱 해서 이 넓이가 궁금하네. 그럼 전체가 반절이 0.5인 거 정도는 알잖아. 그치? 그럼 나는 요 넓이가 표에 있잖아. 표에는 항상 0부터 몇 가지가 주어져 있는 거니까. 그치? 그럼 표에서 1.5를 샥 이렇게 셀이 봤더니 뭐라고 써있니? 여기가 0.433이라고 써있어. 아, 그럼 내가 구하는 확률은 0.5. 전체 반절에서 0.433을 샥 빼주면 되는구나. 이렇게 해주면 된다고 알았지? 왜 너 표 잘못 봤어? 433까지 433? 어? 433까지 있어요. 나 548번 풀었는데? 뭐 보고 있는 거야? 그치? 548번을 푼 겁니다. 오케이? 표마다 값이 조금씩 그냥 다르게 주어져 있어요. 원래는 사실 있잖아. 요 값들도 거의 대부분 다 무리수예요. 표에서 소수점 넷째 자리까지 잘라서 넣은 것 뿐이고요. 근데 그냥 어떤 표는 그냥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잘라서 이렇게 주어진 것도 있습니다. 좀 니들 편하라고. 애들 그냥 계산하기 편하라고 이렇게 잘라서 준 것들도 있어요. 그냥 이렇게 그런가 보다 하고 풀면 됩니다. 그래서 항상 모든 문제를 뒤에 있는 표를 보고 풀려고 하면 안 되고 문제에 주어진 표를 보고 풀어버릇해야 돼. 알았지? 문제에 주어진 표를 보고 풀어버릇해야 하고요.
또 무슨 문제들이 나오냐? 확률 변수가 이제 2개씩 나오는 문제들이 있거든. 확률 변수가 2개씩 나오는 문제가 있어요. 어디 있니? 어디 있니? 어디 있니? 어디 있니? 요런 게 있네요. 자, 554번. 요런 문제는 애들이 뒤지게 못 풀어요. 진짜 뒤지게 못 풉니다. 진짜 왜 이렇게 못 푸나 몰라. 자, 요거들이 이게 변수가 2개가 나와가지고 이 문제는 조금 어렵죠. 자, 555번 문제 내가 풀어드릴게요. 554번. 554번. 자, 요 문제 보면 봐봐. 한 번 시행해서 10점을 얻을 확률은 5분의 1이고 2점을 잃을 확률이 5분의 4인 게임이 있대. 그럼 여기까지만 읽어보면 있잖아. 첫 번째 판도 어쨌든 10점을 얻을 확률 5분의 1, 2점을 잃을 확률 5분의 4고 첫 번째 판에 10점을 얻었든 2점을 잃었든 두 번째 판도 10점을 얻을 확률은 5분의 1, 2점을 잃을 확률은 5분의 4라는 거잖아. 어이씨 뭐야 독립시행이야 그치? 문제에서 근데 이 독립시행을 몇 번 한대? 1600번을 한대. 자 그럼 뭘 확률 변수로 놓을 거냐? 10점을 얻는 횟수를 확률 변수라고 놔야 돼. 왜냐? 그래야 이항분포를 쓸 수 있으니까. 이항분포의 뜻이 뭐였어? 독립시행 확률의 발생 횟수를 확률 변수로 가지고 있는 이산확률 분포였어. 그치? 그러니까 반드시 발생 횟수여야 돼. 알았지? 얘를 몇 번 시행한대? 1600번을 시행하고 10점. 이 문제 2점을 잃는 횟수를 x라고 놔도 문제는 풀려요. 알았죠? 어쨌든 횟수라고. 그럼 10점을 얻을 확률이 얼마? 5분의 1이에요. 그쵸? 즉 x라는 녀석은 요런 이항분포를 따르고 있습니다. 오케이? 됐나요? 근데 우리 문제에서 구하라는 건 뭐야? 몇 번 발생할 확률을 구하세요가 아니라 문제를 읽어보면 몇 점 이상 얻을 확률이잖아. 그치? 즉 얻은 총 획득한 점수에 대한 확률을 구하는 거잖아. 그치? 이거는 횟수에 대한 거고. 그치? 그럼 얘를 또 다른 확률 변수라고 놔보자 이거지. 오케이? 이해됐니? 이렇게 하나씩 좀 설정을 해보면 그럼 이 y라는 녀석은 이해됐니? y라는 녀석은 10점을 얻을 거야. 몇 번? x번. 그치? 왜 10점을 얻는 횟수가 x잖아. 그치? 이해돼? 또한 2점을 잃을 거야. 몇 번? 1600 빼기 x번만큼. 그쵸? 그렇잖아? 10점을 x번 얻었으면 총 1600번을 하니까 1600 빼기 x번만큼은 2점을 잃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이 녀석을 좀 정리를 해보면 12x 마이너스 3200이지. 그치? 우리 문제에서 뭐 구하라고 하냐면 p y가 몇 이상? 736점 이상? 맞니? 736? 맞아? 736점 이상일 확률을 구하세요가 문제야. 그치? 그럼 736점 이상일 확률은 얘 y를 이렇게 바꾸는 거지. 12x 빼기 3200이 736점 이상일 확률. 그치? 이 항에서 12x로 나눠. p 3936을 12로 나누면 12를 나눠줘 이거. 12로 나누면 3, 36 33, 2, 24 24 얼마야? 6 9, 96 몇 번 들어가? 딱 8번 들어가? 그럼 x가 이렇게 나오죠. 328 이상일 확률. 우리 문제는 뭐겠어? 이제 x가 328번 나올, 즉 뭔 말이야? 10점을 얻는 횟수가 328번 이상 얻어야 된대. 그치? 이렇게 될 확률을 구하세요니까 인간 손으로 못하겠지. 328, 329, 330부터 1600까지 더 해야 되는 거니까. 그치? 인간이 할 짓이 못 되니까 이 녀석을 가지고 정규 분포로 바꿔주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거 확률 변수를 잘 봐야 돼. 여기서 내가 옆에다 이런 것들을 써주는 이유가 이 확률 변수에 맞게 확률을 구해줘야 돼. 알았지? 그냥 얘 가지고 얘 정규 분포 바꿔서 얘 표준화하면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치? 안 되겠다. 당연히 안 되죠. 그쵸? 얘 정규 분포를 따라 어떤 정규 분포야? 이거 나누면 얼마였지? 숫자가 이렇게 복잡해. 30. 320. 그럼 여기다가 5분의 4 한 번 더 곱하면 얼마야? 64. 그럼 8, 2, 16. 이렇게 되는. 그쵸? 그럼 얘 가지고 표준화를 시켜주는 거죠. P, Z가 몇 이상? 8, 16으로 빼면 0.5 이상일 확률을 구하세요가 문제가 된다는 거야. 이해됐니?
0.5 이상일 확률 다시 뭐해? 샤. 또 해서 표 하나 샤. 그리고 0 탁 찍어놓고 0.5 탁 해서 나는 여기를 구하라네. 그럼 표에서 요 넓이를 확인을 해보면 된다는 겁니다. 됐죠? 됐죠? 이 파트가 이렇게 한꺼번에 샤샤샥 하면 좀 잘 안 풀릴 수도 있어. 초반에는 좀 하나씩 차근차근 풀어버릇해야 모든 문제가 다 풀립니다. 알았지? 자, 뭐 문제 자체는 대부분 다 이런 느낌이에요. 대부분 다 이런 느낌이고요. 통계 파트는 문제가 어려워지는데 한계가 나는 분명하다고 생각해. 왜냐면 나는 사실 통계를 잘 모르거든. 나는 통계를 진짜 잘 모르는데 진짜 몰라 통계. 내가 생각할 때는 그냥 이런 거야. 나의 견해는 너무 어려운 과목이야. 그러기에 고등학생은 이만큼밖에 배울 수 없네. 좀 이런 느낌이야. 오케이? 우리가 배우는 게 내 생각엔 통계에 한 0.0000001% 정도밖에 안 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적은 거밖에 안 배우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아. 왜냐면 문제를 풀어보잖아? 몇십 년이 지나도 문제가 새로운 유형이 막 팍 나오지도 않아, 얘는. 없어. 뭐 어렵게 낼 수가 없나 봐. 뭐 꼬아내면 안 되는 것 같아. 몇십 년이 지나도 문제 난이도가 거기서 거기야. 미분이나 적분이나 이런 파트는 신유형이 나오거든? 뭐 생각을 이렇게 확장시켜가지고 하는 새로운 유형에 대한 것들이 막 계속 나와. 매년 나와. 기하 같은 것도 살다 보다 못한 관계, 뭐 이런 이상한 도형의 관계를 계속 관찰하는 것들이 나오는데 이 파트는 없어. 그 신유형이랄 게 없어. 내 생각은 그냥 나의 추측이야. 어렵게 꼬는 순간 고등학생 문제가 안 되는 거지. 여기서 뭔가 건들려고 하는 순간. 내 생각은 그렇기에 그냥 딱 이 틀에 안에 있는 것만 빠박빠박 잘 기억하면 문제는 뭐 다 고만고만합니다. 실제로 그래 뭐 C단계 문제가 실제로 또 많이 어렵지 않아. 실제로 풀어보면. 아이고 일단 좀 쉬었다가 좀 쉬자. 오늘 수업은 끝이에요 여기가.